제59화 가경제의 선한 의지와 공헌 결과. 권륭제의 아들 가경제는 37세에 황제로 등극하여 61세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권륭제가 사망한 후 권신 화신을 투옥시키고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강희, 옹종, 권륭의 번성기는 끝났고 백령교도를 비롯하여 지방은 물론 수도인 북경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사신 아머스트가 조약을 맺으려고 사신으로 왔으나 황제 의전 문제로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염승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재위하면서 권륭 성세 때 남겨놓은 위기를 한 건씩 해결했지만 오히려 한 걸음씩 더욱 깊은 위기에 빠졌다. 권륭 성세 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천하의 모든 문제가 권신, 화신의 국정농단에서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근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는 것에 그의 비극이 있었다. 가경제는 천하의 모든 문제를 화신 탓으로 돌렸지만 화신은 말단 병사에서 권륭제의 권신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화신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을 기련해는 CCTV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화신은 권륭제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였습니다. 1786년 대만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대신들은 의견만 분분했습니다. 권륭제는 자신이 직접 진압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속마음을 읽은 화신은 황제께서는 대만 관리들을 처벌하고 다른 관리를 파견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권륭제는 만족하였습니다. 둘째, 능수능란한 일처리입니다. 1770년 어전회의 중에 갑자기 티벳에서 급한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티벳엇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화신은 어린 시절 티베트어를 공부해 두었습니다. 즉시 상소문을 해석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티벳의 종교 지도자 판첸라마 6세가 권륭제의 70수 축하연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륭제는 외교기관 책임자로 화신을 임명하였습니다. 셋째, 화신은 권륭제와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권륭제의 모친이 1777년 사망하자 3일간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권륭제의 건강을 염려하며 식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화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권륭제와 함께 3일간 똑같이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넷째, 화신은 아들인 가경제보다 권륭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권륭제가 황위를 가경제에게 선유할 무렵 백령교도의 봉기가 9년간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권륭제 옆에 가경제도 있었는데 화신과 단독 접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였지만 가경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권륭제는 화신에게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가경제는 화신에게 그날의 일을 물었습니다. 부친과 당신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요? 권륭제께서 백령교의 주문을 읊으시면서 백령교 두목들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친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소? 황제의 입술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섯째, 화신은 권륭제의 생각을 읽어냈습니다. 권륭제는 할아버지 강희제를 뛰어넘기를 원했습니다. 85세의 권륭제는 중국사에서 전례가 없는 선위를 함으로써 역대 황제와는 다른 차별화를 꿈꾸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고조 이연이 아들 이세민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서 선위한 것이 유일하였습니다. 화신은 1795년 정월 초 나흘 자금성으로 노인 1550명을 초대하여 중국식 샤브샤브인 화과를 대접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불과 함께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는 경로잔치라는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황제에게 대접받은 노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입소문을 낼 것을 노렸습니다. 화신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기획에 탁월하였고 권륭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권륭제의 아들은 20여 명이었습니다.
화신도 향후 권력의 행방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1794년 가경제를 태자로 선택하여 선위를 결정하면서 다음 황제의 연호가 결정되었습니다. 급하게 결륭제의 15번째 아들 가경제로 결정된 것입니다. 화신은 권륭제를 태상왕으로 계속 모시고 권력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가경제는 부친이 붕어하기를 기다려 화신을 실각시켰습니다. 1799년 1월 3일 권륭제가 붕어하자 가경제는 화신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보름 후인 18일 스스로 목을 매도록 명했습니다. 화신은 28자의 절명시를 남기고 50세에 자결하였습니다. 50년이 참으로 꿈이로다. 오늘 이 세상 떠나려네. 뒷날 태평한 날 말할 때 그 넋이 나라고 인정하리라. 화신은 죽었지만 청나라의 부정부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년교의 농민반란이 일어나자 조정은 은자 이영량을 군비로 소모했는데 군수품 담당인 호재륜은 중간에서 착복하였습니다. 조사하니 고위급 관리들이 호재륜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가경제는 호재륜만 처형하고 다른 이들은 불문에 붙였습니다. 대동 총병 은순화도 6년간 군량을 착복하였습니다. 그의 비리를 밝힌 산서 순무 백년은 가경제에게 밀지를 보내면서 그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가경제는 말했습니다. 장수가 군량의 일부를 착복하는 행위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오. 짐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므로 지금 낱낱이 조사하고 싶지 않소. 화신의 비리를 조사했던 형부시랑 광흥은 가경제의 신임을 받아 각 지역의 지방관의 비리를 조사하였습니다. 광흥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가경제의 소심함을 잘 알고 권세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가경제는 백성들의 원성이 커지자 광흥을 처벌했지만 관리들의 부패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예성에서 왕려남은 10년간 관인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31만 냥을 착복했습니다. 처벌은 했지만 부패 사건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경제는 즉위하자마자 밀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백년교도들의 무장폭동이 심각했습니다. 백년교도는 당송 이래 민간에 퍼진 종교단체로 원명시대에 이르러는 농민의 수탈에 반발하여 조정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백년교가 쉽사리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유는 공동분배와 만민평등이라는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사상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경 원년부터 9년까지 9년 동안 중원과 서남부의 여러 성에서 농민, 대장장이, 장사꾼, 노동자, 하인, 유랑민 등 하층민들도 분연히 참가하였습니다. 9년 동안 밀란을 진압하는 데 4년 재정 수입에 해당하는 은자, 이영량이 소모되었습니다. 가경 2년 귀주성에서 왕랑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9세의 처녀에 불과했지만 무술에 능통하고 신통력을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포이족, 묘족, 이족 등 남방 소수민족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반란군을 몇 개월 만에 주변을 장악하고 귀주성 수도 귀양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가경제가 보낸 운규총독 늑보의 대군에게 패하여 북경으로 압송되어 벌거벗긴 채 능지처참을 당하였지만 이때부터 서남지방의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권은 약화되었습니다. 가경 18년에는 천리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지계, 하남, 산동의 북방지역에서 이문성을 천왕으로 임청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북경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지계 총독을 파견하여 진압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군이 북경 수비를 소홀히 한 틈을 노려 반란군 70여 명이 포섭된 황간의 안내로 황궁으로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가경제는 숭덕의 피서산장에 있었지만 놀란 조정은 금유균을 소집하여 가까스로 진압하였습니다. 청나라가 기울어져가는 동안 서구 열강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서구는 더 많은 생산과 시장 확대, 그리고 자본 축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로 식민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가경제 시절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개방 요구가 또 관철되지 않으면 무력으로 정벌하겠다는 야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경 10년 영국 군함 4척이 마카오와 광동성 주광에 상륙하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긴장하였습니다. 가경 13년 영국군 200여 명은 광주에 주둔하면서 청나라의 공행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공행은 청나라 조정에서 인정한 중국 상인조합만이 서양인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가경 20년 영국 정부는 아머스트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북경에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룡제 시절 맥카트니 때처럼 3개 고두려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양측은 우여곡절이 논의 끝에 무릎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3번 숙이는 동작을 3차례 반복한다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머스트를 오만하다고 여긴 가경제는 그를 북경에서 쫓아냈고 영국 정부의 통상 확대 요청은 실패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가경제가 영국 정부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호의 평등의 원칙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면 훗날 중국이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 도광제 시절의 제1차 아편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경제는 제위 25년 만인 가경 25년 61세를 일기로 숭덕의 피서산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일설에는 수렵 도중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주장도 있고 동성연애자로 피서산장에서 미소년과 있다가 조상신의 천벌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두 정사에 사인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경제는 개혁을 추구했지만 황실이 기득권과 관련된 사안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격은 인자했지만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황제였습니다.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힘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이전 황제들처럼 한자로 트집을 잡아 지식인을 죽이는 문자의 옥 같은 탄압은 없었지만 유교적 정치 이념에 매몰되다 보니 현실 정치에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권룡 후기부터 일어난 농민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청나라는 팔기병이라는 강력한 군사조직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태평성대를 거치면서 팔기병의 전투력은 약화되었고 야성적인 지휘관들은 귀족화되었습니다. 만주 귀족들은 지방관들과 결탁하여 수탈에 앞장서다 보니 백성들이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경제는 노력하였지만 청나라의 국군이 서산의 기우는 해처럼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